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두 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금리 인상 멈추면 증시 폭락이 온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FOMC 금리 동결 그리고 0.25 인상 50대 50까지 올라왔는데 점점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은행 파산 사태가 컸죠. 게다가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었어요.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고용 둔화는 뭘 의미하냐면 긴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호재예요.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경기 침체라는 그 이면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의 경기 침체는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5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면 0.25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멈춘다면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때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증시는 정말 빠질 것인가? 이 부분은 4월 12일 날 CPI 발표 있죠? 물가의 진행 사항 그리고 각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들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S&P 500 3월달 월봉 마감을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으로 윗꼬리 없이 좋게 마감을 했죠. 이런 양봉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10개월 이동평균선, 20개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 달에 이 20개월 이동평균선 여기를 위로 뚫어서 봉 마감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 20개월 이평선의 저항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증시 시나리오 조정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딱 봐도 여기가 중요한 자리처럼 보이죠? 많이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많이 저항받았던 자리 변곡점인데 여기를 뚫어낸다면 그리고 지지받는다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보여지는 지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급등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4.3%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제가 삼성전자 상승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증시와 연결되어 있는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증시의 흐름대로 갈 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못 보신 분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S&P 500 3,80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지속될 수 있다. 왜냐면 지금은 하락 파동이 끝나고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상승 파동의 시나리오가 깨지는 구간은 바로 3,800포인트. 여기만 깨지 않으면 지속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14년 만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하회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9%가 감소, 영업이익 96% 감소.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매출, 영업이익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는 4조 원 적자예요. 그나마 휴대폰 갤럭시 23이 잘 나가고 있죠. 조금 맨징은 해주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게다가 반도체의 재고 자산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재고는 이렇게 쌓이는데 팔리진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감산 돌입을 공식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산을 하지 않으면 메모리 가격 회복은 더딜 것이고 이런 반도체 실적 악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급을 줄여서 반도체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것은 곧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럼 금리 인상이 멈추면 증시는 폭락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혹은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증시가 하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 적도 있었죠. 2018년도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 19년부터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데 이때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줄기차게 큰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금리가 하락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2022년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가 같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의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이 촉발된 그 사유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풀었던 그 유동성의 크기 이런 거에 전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식화돼서 무조건 금리 인상이 오면은 어떻게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기 회복의 국면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경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우린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죠. 이 돈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격히 빨려 들어간다면 부작용도 클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어느 시점까지는 상승 이후에 조정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 시점이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증시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4월 말에서 5월 말 정도 조정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4월 말에서 5월 말이냐? 나스닥과 S&P 500이 조금 다릅니다. 뭘 기준으로 놓고 분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데 러프하게 기간을 정해둔 거죠. 적어도 4월 말까지는 상승 반등 구간이 지속될 수 있다. 길면 5월 말까지 이어지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정 가능성이 보인다. 이 조정 때 이 조정의 모양 그리고 조정의 크기, 그 시점에 물가, 금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유가, 환율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 시점에 나올 조정이 추세 하락의 시발점이냐 아니면 조정 후 재상승으로 가는 전환점이냐 이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시점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때까지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 후 재상승이냐 아니면 폭락이냐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유가 산유국들의 기습 감산 이거는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유가 급락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 유가 급락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중국, 산유국, 미국 얽혀있는 이 정치적인 관계들 이것들과 연결고리가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원유 감산은 환율과 달러,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긴축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증시의 낙제다. 제가 생각하는 이 4월 말에서 5월 말의 조정이 이런 유가의 상승, 환율의 상승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상승 이후 급격하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시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서 산유국 감산 이슈가 터진다는 거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유가는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 추세가 본격적인 반등 추세가 될 거냐 그래서 100달러를 넘을 거냐 아니면 기술적 반등 후에 재하락이 나올 것이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증시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워런 버핏 옥시덴탈을 370만 주 또 샀습니다. 러시아 전쟁 즈음부터 해서 버핏이 계속 샀죠. 옥시덴탈 다른 종목 다 빠지고 하락장 한가운데서 옥시덴탈 이렇게 올랐어요. 버핏이 괜히 투자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워런 버핏이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옥시덴탈 주식을 대량 매입한 그 이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버핏의 생각, 예측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상승한 상태 그리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해서 음의 기울기로 바뀌는 이 시점부터 하락장이 왔죠. 지금은 이 기울기가 평평하게 그리고 이제는 양의 기울기로 넘어가는 그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에 이탈했다. 국가가 넘어갔다. 상승 채널 안에서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주요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 전 고점을 넘게 되면 상승 파동 컨펌이 된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준다면 4280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 그리고 마지노선 3800포인트 여기는 깨면 안 됩니다. 여기를 깨면은 상승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증시는 여기를 넘어서 4280포인트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에 여기를 깨면 안 되겠죠. 좋지 않겠죠. 1차적으로는 여기, 2차적으로는 3800 여기는 마지노선이에요. 깨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컨펌되는 구간은 4170포인트 이 자리들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코스피는 어떨까?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엄청난 매물대 약 2500포인트 구간 여기를 넘기 직전인데 일단 이 역배열되어 있는 이평선이 지금 한 점에 모였죠. 정배열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엄청난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다가 한 점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가 반등을 줬다. 위로 이평선이 펼쳐지는 정배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넘지 못했지만 상승파동 컨펌 직전 구간에 와 있다. 이 말은 곧 여기가 주요 저항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눌리더라도 넘어서 올라가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환율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유 유가의 상승 이것과 연결이 된다면
136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기는 증시의 조정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내려가든 올라갔다 내려가든 원유가 추가적으로 올라준다면 그때는 증시 조정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4월 말에서 5월 말 그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안 좋은데 증시는 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갈까? 은행 파산, 그리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증시 폭락 이야기들,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 이슈, 물가 상승. 근데 증시는 꾸역꾸역 올랐어요. 이슈, 그리고 뉴스, 사건, 사고, 이런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죠. 하지만 증시는 그 심리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현상만 가지고 투자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증시의 본질, 그 본질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 반전의 변곡점 구간인데 단기적인 눌림이 올 수 있을지언정 거기를 넘어서 반등해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곧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상황,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 하지만 상승 후 재하락 가능성을 보고는 있다.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반등한 이유, 업황과 증시의 턴어라운드를 의미하는 중요한 내용일 수 있고 이건 곧 4월 중에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다. 4월에 CPI 발표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나올 텐데 5월 4일 FOMC와 더불어서 4월 말 혹은 5월 말 조정 시점과 연결될 수 있는 이슈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유가의 중기적인 재상승, 달러 재상승 이런 이슈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눌릴지언정 상승 추세에 초입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이 저항 변곡점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3800포인트를 S&P 500이 깨면 저는 보수적 관점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말 조정이 온다면 적어도 4280포인트 부분까지는 올려주고 저항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오는 이 조정 크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재상승이 올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지속될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증시나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증시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증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짜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이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60에서 80%가 되었을 때 이걸 반복한다면 설령 두세 번의 시나리오가 틀릴지언정 수익은 쌓인다.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시나리오는 저의 원칙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대부분 맞아 들어갔죠. 내가 맞췄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하고 시나리오가 맞았을 때 이익을 내고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손실을 보겠지만 적정한 선에서 원칙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손실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금은 복리로 불어난다. 유튜브만 보고 여기에 돈을 태우는 것, 다른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하는 것, 이건 중장기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에 나의 원칙이 없으면 무조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머니앤클래스에서 한번 배워 평생 써먹는 손실 없는 주식 투자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계세요. 주식 투자의 기본, 투자 원칙과 마인드셋, 그리고 개미들이 손실 보는 원리, 그리고 기업 분석,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그리고 돈이 벌리는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투자 수익 극대화 방법, 돈 버는 실전 매매 노하우,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 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들이 평생 지켜야 할 투자 원칙들, 주식 초보와 주린이 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가지는 투자, 주린이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가 굉장히 뜸했죠. 자산시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기회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손품 발품 파시면서 기회를 많이 찾아보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랄게요.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공부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손품 팔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안 보여요. 기회가 왔다가 갔는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코인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경매 시장이든 모든 자산 시장에 기회들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디에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을지 감이란 게 생긴다는 거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완연한 봄, 건강관리 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투자하시는 4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회복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합니다. 상승가족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빠른 회복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좀 자주 더 좋은 많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